바이에른 미넨이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맥토미니를 노리고 있어요. 홀딩 미드필더를 계속 찾고 있긴 했어요. 시즌 시작하고 열어보니까 미드진에서 좀 수비 보호가 안 돼서 그래서 홀딩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긴 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맥토미니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. 맨유에서 쭉 뛰고 있는 선수죠. 유스 시절부터. 맨유에서 그래도 괜찮게 주전으로 나오던 시절도 있었고 뭐 지금은 카세미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긴 한데 굉장히 어리지만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죠. 어느덧 경험이 많이 풍부해져 있죠.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맥토미니 선수입니다. 일단 빌트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죠. 이게 빌트 말이라서 또 요즘 좀 빌트가 사실 신뢰도가 그쵸.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바이에른 상황을 보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. 바이에른의 새로운 홀딩 미드필더로 맥토미니가 좀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 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요. 바이에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키미 그리고 뭐 고레츠카 아니면 라이머 라이머 이렇게 중원 조합을 계속 쓰고 있는데 중원에서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김민재 선수나 뭐 수비진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였죠. 아웃구전에서 키미도 좀 부진이었다고 하는데 키미 선수도 사실 그 완전 뒤에 뭐 앵커맨이나 뭐 그런 역할보다는 좀 더 전방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는 게 더 좋은 선수인데 지금 홀딩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까 좀 수비 부담이 좀 많은 편이고 독일 무대 자체가 워낙 수비 압박이 거의 1위라고 하는 리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파이터형 확실히 중원에서 막 개처럼 싸워주고 쓸어주는 그런 역할이 좀 없어요. 사실 고레츠카도 좀 더 전방에서 뭐 이렇게 전방에 2선에서 3선에서 뛰는 선수고 아니면 올라가서 뭐 세트피스나 아니면 중거리 슈팅 뭐 이런 거를 보통 주로 하는 선수라서 완전히 좀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맡기엔 좀 애매합니다. 그렇죠. 사실 이제 고레츠카의 피지컬을 보고는 혹은 키미의 성격을 보고는 쟤네들 파이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피지컬은 파이터죠. 여기서 말하는 파이터는 그 유형 키미도 성격은 파이터입니다. 성격 개 파이터예요. 그렇죠. 하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자리로 치면 6번 자리 6번 자리죠. 그렇죠. 6번 자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 보여요. 지난 경기에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전진 패스 비율이 굉장히 많았고 패스 미스도 많았는데 그 패스 미스가 많은 게 중간에 6번 역할이 없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 쪽에서 바로 전방으로 나가는 선택을 계속했거든요. 아마 뭐 그게 패스 미스로 끊겼는데도 계속 시도를 하는 걸로 봐서는 투엘 감독이 지시사항일 거다라는 얘기가 많죠. 그리고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6번 미드필더 투엘 감독도 느끼고 있고 수뇌부에서도 6번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맥토미니 거래를 위해서 맨유가 얘기한 게 우리도 이제 벤치 자원 사신다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쪽 벤치 흐라벤베르흐 그렇죠. 어떠세요? 이제 미넨 듣고 얘를요? 진짜요? 흐라벤베르가 프리시즌에는 뭐 종종 나오긴 했는데 일단 뭐 리그 시작하고는 좀 못 나오고 있고 좀 여기도 역할이 애매하죠. 약간 예전에는 제2의 폴 포그바 이런 느낌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미넨에서 지금 그런 역할은 뭐 2선과 3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은 충분합니다. 뭐 라이머나 아니면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선수를 맨유로 임대를 보내고 이제 맥토미니를 데려온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흐라벤베르흐는 맨유에서는 그래도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맨유도 어쨌든 맥토미니가 나간 빈자리를 좀 채워야 되고 이 선수랑은 동시에 소피앙 암라바트 뭐 영입설도 있는데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잉여자원들 처분하고 뭐 이렇게 새롭게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잉여자원 처리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적 시장 막판에 항상 좀 이런 작업들 잉여자원 정리하고 확실히 부족한 부분 보강하고 좀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쓸어주는 스타일의 6번. 그 경기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커버해주고 이제 인터셉트하고 그냥 볼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를 투엘이 이전에 산 바 있습니다.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. 이드리사 게예 선수. 게예. 근데 이제 게예 안 됐거든요, 잘. 게예가 그때 처음 와서 레알전에서 엄청 잘했어요. 레알전에서 엄청 잘해서 봐라. 내가 이래서 영입했다 막 이랬었는데 게예도 사실 실패한 영입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게예 때문에도 있는데 그래서 맥토미니? 투엘 약간 보는 눈이
근데 그러기엔 우리 김민재 선수가 그렇죠? 네, 딱 이런 거예요.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.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. 네. 네. 어쨌든 맥토미니도 지금 상황이 맨유에서 올 시즌에 교체로 딱 2경기밖에 못 나왔거든요. 총 7분입니다. 근데 교체로 나와서 좀 비중 있게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출전 시간이 7분. 이것도 거의 뭐 비중이 없다고 입지가 너무 좁다고 볼 수 있고 맨유에서는 또 지금 역할 자체가 너무 좀 애매하고 사실 되게 많은 역할을 맡았었잖아요 맥토미니가.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맥토미니가 좀 투박한 스타일이잖아요. 투박한 스타일인데 과연 바이에른 미넨의 6번 자리에서 그렇죠. 얼마나 좀 부드럽게 연계나 이런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심은 생깁니다. 또 맨유가 원하는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,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. 그런 만약에 뭐 흐라벤베르를 보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적료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바이에른에 좀 어떻게 조율하냐에 좀 달린 것 같고, 근데 일단은 수비력 자체에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. 투엘한테. 뭐 앞서 게이 선수 같이 맥토미니도 많은 활동량으로 굉장히 좀 넓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피지컬도 돼요. 근데 이게 진짜 맥토미니가 맨유 팬분들이나 이제 스코틀랜드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애매한 게 이걸 6번으로 쓰기에는 애가 좀 투박하고 또 올렸을 땐 또 가끔씩 골도 터져서 올려 쓰는 게 낫나? 그렇죠. 네.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맥토미니가 또 올라가서 그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. 위에서도 맞아요.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. 그리고 정작 대표팀에서는 스토퍼로 그렇죠. 많이 뛰면서 네.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 정도 볼줄을 갖고 있으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. 그쵸. 네.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스타일인데 아무튼. 근데 어쨌든 미넨에서는 사실 딱 수비 라인이 지금 뭐 딱 정립이 돼 있으니까 맥토미니가 뭐 수비로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사시에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딱 그 키미 옆에서 홀딩 미드필더로 싸워주면서 쓸어주고 공을 이렇게 지키고 수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로 좀 예상을 해보면 4-2-3-1 포메이션을 좀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면 키미 파트너로 맥토미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. 뭐 고레츠카, 라이머 이런 선수들은 뭐 후반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라이머와 고레츠카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이제 고민이지 않을까. 키미는 좀 더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. 근데 이제 맥토미니 선수한테 딱 수비적인 역할만 맡긴다라고 하면 저는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좀 그런 태클력도 있는 선수고 파이팅도 있어서 몸싸움에서 앞에서 좀 잘해주고 있을 것 같고 또 뒤에 김민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패싱력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빌드업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미넨이 이적 시장이 이 외에도 다른 영입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파바르가 결국에 사진에도 막 되게 의욕 없어 보이는 사진도 찍히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인테리어로 가는 느낌이에요. 네, 뭐 간이 많이 하고 뭐 프리시즌에서도 많이 뛰었고 김민재 파트너로 많이 뛰었죠.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인테르 이적을 위해서 제외가 됐습니다. 투엘 감독인데 파바르를 보낼 거면 대체자 사달라. 좀 이런 입장이에요.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이 이적 시장 막판에 주력하는 보강은 홀딩 미드필더와 그리고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유형. 이제 연결되는 선수는 파바르의 대체자로 AC 밀란의 피에르 칼루르라는 선수가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선수 굉장히 어려요. 23살밖에 안 됐고 밀란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근데 요즘은 좀 또 풀백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오른쪽 풀백으로. 근데 파바르처럼 센터백과 라이트백이 모두 소화가 가능한 그런 선수입니다. 다만 아직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피올리 감독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 형이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계약 기간도 2027년까지면 작년 11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적료가 나이도 있고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밀란 구단 입장에서 사실 이탈리아 팀들도 그렇게 지금 자금줄이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. 밀란 구단에서는 돈 뭐 좋은 가격 쳐주면 우린 내줄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일단은 감독이 반대하고 있다.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브르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만 봤을 때는 급하게 대체자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. 그리고 뭐 댓글에 나왔지만 이제 찰로바 이적설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엘의 눈 왜 그러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. 하지만 여러분 우리 김민재 선수를 데려간 갓동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아직 이 선수들이 와서 실패하지도 않았어요.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번 시즌에 눈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. 계획이 있으시구나. 찰로바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은. 만약 우리가 이적설 다룬 대로 뭐 맥토민이랑 센터백 겸 오른쪽 풀백 자원 하나 더 영입을 하면 미네는 그렇게 이적 시장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.